솔직히 9편 끝나고 파이널 인강 보고 있었지. 3, 4등급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수능날 국어 1등급 받고 싶으면 하루에 진짜 딱 1시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앞으로 수능까지 매일매일 해야 할 챌린지가 있어. 바로 기출 모의고사 챌린지야. 어떻게 푸는 감각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1시간 피드백 루틴까지 알려줄게. 자, 이제 한 지문씩 우리가 형광펜 치면서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출을 한 회씩 풀고 딱 진짜 1시간 투자해서 전체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6월 평가원부터 스타트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문제 풀 때 기억해야 될 3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면 손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비문학 한 지문을 수능 때 못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문학 한 지문을 못 풀어도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연습하실 때부터 비문학 한 지문은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초에 연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풀 때 항상 제일 쉬워 보이는 지문부터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무작정 그냥 평가원이 준 순서대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이 지문이 제일 쉬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에서도 말을 했지만 가나 지문 빼고 과학기술 빼고 나머지 한 지문이 제일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2번 이상 고민하지 않기. 이 학생분들이 한 문제를 되게 오래 고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국어 같은 경우는 배점이 기껏해야 2점에서 커야 3점인데 이걸 내가 엄청 고민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2번 이상 고민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의 핵심은 맞힐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맞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막 시간을 끌다가 뒤에 못 풀어가지고 틀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45문제 중에 내가 진짜 풀어서 맞힐 수 있는 거를 다 풀어서 맞췄는지 이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엄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 푸실 때 그래서 매체부터 한번 풀어보시고, 지문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지문형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지문형을 풀거나 시간을 확인해서 지문형 문법을 들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판단해서 문학으로 가거나 독서로 가거나 이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부터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수능에서도 연계일 거기 때문에 현소나 현시가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먼저 푸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2번째인데 꽤나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시간을 재지 않아도 뭔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딱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별로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실시간으로 내가 이 파트별로 걸린 시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이 템포로, 이 속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느껴야 돼. 시계 안 보고 딱 해서 시계 봤을 때 한 10분 정도 지났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화작 풀 때 별로 시간을 많이 안 쓴 것 같았는데 시계를 봤더니 화작이 20분 넘게 썼어? 참사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 너무 빠르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느려서도 안 돼요. 딱 요 정도 템포로 가면 내가 생각한 시간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인데 이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문제를 좀 빨리 풀려고 하면은 막 대충 풀라는 얘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푼다는 게 대충 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답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빠르게 답을 골라서 그 다음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지 대충 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채점을 딱 했을 때 이걸 내가 왜 골랐지? 이런 포인트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메인입니다. 풀고 나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 정도 피드백에 투자를 할 거예요. 일단 채점은 하되 해설진 보지 않는다. 가능하면은 맞고 틀린 것만 체크하시고 정답 선지가 몇 번인지는 절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틀린 개수가 적으면 뭐 나도 모르게 기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그 다음에 본인이 골랐던 선지를 왜 골랐는지를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틀린 문제 기준이야.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왜 골랐을까 해서 이번 뭐 9월 평가원이라고 했을 때 성경 현전을 파한 후라고 해서 유교적 가치가 나는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내신 서술형처럼. 그 다음에 정답을 다시 고르면서 이게 왜 정답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답이 지금 뭔지 모르는 상태야. 근데 내가 고른 답이 정답이 아니라면 1번 선지가 정답이지 않을까. 근데 1번이 답이라면 왜 답일까를 주관식으로 그 문제 밑에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근거가 과연 맞았는지, 내가 생각한 정답이 맞았는지 해설지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비문학 한 세트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읽어본다. 문학도 마찬가지. 모든 세트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많이 틀렸던 지문, 가장 어려웠던 지문들 천천히 읽으면서 뭔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이 문단 읽을 때 앞에 나온 내용을 내가 조금 더 활용하면서 읽었어야 되는데, 현대소설을 읽었을 때 꽃갈참봉의 이 말의 이유, 개연성을 좀 더 따지면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월화수목금토일 절대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출을 무조건 한 회 정도를 풀고 1시간 피드백하면서 시작하시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국어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 연계를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도 물론 남는 시간에 보시면 되고요. 이 챌린지의 핵심은 뭐냐면, 기출을 한 지문씩 저희가 이제는 연구하거나 딥하게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9월 평가원에 나온 것처럼 심층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연습하면서 감각을 키우시면 2달 동안 충분히 3, 4등급 친구들도 1, 2등급까지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수능국어였습니다.